네, 6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. 우리 대표팀이 김도훈 감독 임시 감독 체제로 6월 아시아 2차에서 월드컵 그렇죠. 아시아 2차에서 네. 두 경기를 치르는데 그 경기를 치를 명단이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됐습니다. 네, 총 23명이 발표가 됐고요. 이제 이 선수들은 6월 6일에 싱가포르 원정을 떠났다가 11일에 이제 홈이죠. 한국에서 중국을 상대를 합니다. 간단하게 이제 전반적인 인상을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.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최초 발탁 글자가 굉장히 많죠. 그렇죠. 네. 23명 중에 7명이 최초 발탁.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. 네, 23명이라는 명단을 봤을 때도 많은 숫자고, 근데 또 명단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최초 발탁 중에서도 이 선수가 깜짝 발탁될 새바로 발탁될 수도 있겠다 예상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익숙했던 선수들이 빠진 선수들이 몇 명 있다. 그렇죠. 네. 뭐 대표적으로 김민재 선수라든지 이따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빠져서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큰 명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일단은 기존 핵심 멤버들은 그대로 다 뽑혔습니다.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, 이재성 선수, 이런 선수들은 다 뽑혔기 때문에 이런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 새로 뽑힌 선수들의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 선수들이 지난 3월 A 매치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선수들입니다. 황희찬 선수 같이 거의 늘 뽑히는 선수지만 그때만 빠진 선수들도 이제 포함이 되긴 했지만. 이제 7명이 새로 발탁이고 4명이 복귀한 11명이 지난 명단과 달라진 그렇죠. 꽤 큰 변화. 23명 뽑았으니까 거의 절반이 바뀐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일단은 오세훈 선수, 공격진의 오세훈 선수가 처음으로 발탁되고,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연발 대표팀에서 올림픽 대표 때까지도 많이 봐서 이전에 이력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이 최초 발탁이네요. 네. 그 외에는 이제 엄원상, 배준호, 박용우, 정우영 이런 엄원상 같은 경우는 네. 또 이제 3월 A 명단 때 최초 발탁 명단에는 있었지만 부상으로 송민규 선수 교체됐었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미드필더에는 이제 큰우영이죠. 네. 네, 그 정우영 선수가 작은 정우영 선수가 빠지고 큰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. 큰우영이 복귀 1년 3개월 반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3월 A매치 명단 때 월드컵을 그대로 이제 명단에 데리고 왔었잖아요. 그렇죠. 그 클린스만 감독 체제 첫 경기였던 그 소집 이후로는 첫 발탁입니다.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동안은 이제 박진섭 선수라던가 지난 소집 때 황선홍 감독은 백승호 선수를 썼었고 그렇죠. 이런 선수들을 활용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이후에 굉장히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. 또 이 큰우영, 이 정우영 선수가 월드컵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돌고 돌아 정우영으로 결국 돌고 돌아 정우영 왔네요. 진짜. 아마 이제 이번 두 경기를 일단 잘 넘어가는 게 김도훈 감독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임시 감독이라서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선수를 뽑은 것 같고 박용우 선수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이 복귀 선수니까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박용우 선수는 최근에 소속팀에서 폼이 엄청 좋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사실상 아시아 원탑숨이라고 해도 그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리그 경기를 다 챙겨보기는 어렵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큰 대회니까 우리도 여러 번 챙겨봤잖아요. 네, 그런 점에서 그 경기들에서 굉장히 박용우 선수가 이 우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상대들이 알라스르는 호날두가 있는 그렇죠. 호날두 브로조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는 알라스르 그리고 아릴랄 주 후벤 네베스 있는 밀린코비치, 사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는 알라스르 아릴랄을 상대로도 다 이겼고 정우영 선수가 이제 박용우 선수가 박용우 선수가 네. 좋은 모습을 유럽에서 보였고. 뛰던 그런 스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대표팀에서는 이랬는데 왜 저기서 이렇게 잘하지? 이런 그렇죠. 의문이 있었어요.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잘못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그렇죠. 있는. 이번에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누가 잘못 쓴 거였나?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김도훈 감독이랑 울산에서 그렇죠. 좋은 좀 맞춘 맞췄었죠. 적이 있어서. 또 김도훈 감독이 좀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박용우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비진 이하 이제 5명의 선수들은 새로 발탁된 5명의 선수들은 이제 완전 신인입니다. 대표팀 기준에서. 네.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왜 안 뽑힌 선수들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늘 뽑히던 선수들인데 안 뽑힌 선수들. 그렇죠. 저희가 이게 3월, 6월 명단 변화인데 여기 아웃에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. 조규성, 김민재, 서령우
김영권까지 이런 선수들은 거의 주전이었잖아요. 최근에. 그렇죠. 네, 뭐 설영호 선수도 대표팀 와서 뭐 왼쪽 오른쪽 안 가리고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조규성 선수는 뭐 중간에 폼이 약간 기복이 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표팀 주전으로 그렇죠. 오랫동안 월드컵 활약을 이후엔 했었잖아요. 꾸준히. 네. 이 선수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 김동 감독이 설명을 했습니다.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통증이 오른쪽 무릎에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 6월에 활용을 해서 수술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고 김민재 선수도 리그에서 발목을 좀 다치면서 뭐 교체된 경우가 있었잖아요. 그 발목 부위에 아직도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 그리고 경기 출전도 좀 어려워서 이번 6월에는 좀 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에서 계속 쉬고 있었죠. 그 어깨가 탈골된 이유로 계속 습관성 탈골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뒀다가 계속 재발이 되니까 최근에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부상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최근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제외를 한 것 같고 김동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위주로 뽑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새로 발탁된 얼굴들 이 선수들 누구 있는지 이 선수들 어떤 선수들인지 한 번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배준호 선수. 배준호 선수는 뭐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인터뷰도 많이 가지고 있죠. 스토크 시티의 왕. 그렇죠. 왕이 됐죠. 네, 왕이 됐습니다. 올해 이제 이번 시즌 스토크 시티로 이적을 해서 핵심 선수로 성장을 했고 구단의 그 잔류를 이끌었죠. 네, 챔피언십 잔류를 이끌면서 구단 올해의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. 네,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스토크 시티 이적하고 초기에는 교체 멤버로 많이 뛰었었거든요. 네. 교체 멤버로 많이 활용했는데 쓰다 보니까 잘하거든요. 곧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서는 주전급으로 뛰었고 이미 성인 무대에서 증명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유럽 무대에서 이부 리그지만 증명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곧 A 대표팀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계속 있었고 지난 3월 A 매치 때도 사실 발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쉽게 탈락했지만 올림픽 예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올림픽 대표팀이랑 호흡을 맞추는 선에서 올림픽 대표팀과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A 대표팀으로 승격하게 됐습니다.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선 전적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고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. 뭐 킥이면 킥, 드리블이면 드리블, 뭐 스피드도 있는 선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선수들도 많이 기대를 하는 선수라고 해요. 배준호 선수가. 그렇죠. 네. 센스도 많고 그 지켜본 선수 중에 한 명이 인터뷰도 하셨다면서요? 네, 그 고현 선수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고현 선수도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라 이번 대표팀에 들어올 거는 굉장히 유력시 됐고 역시 발탁이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한 명은 오세훈 선수입니다. 조규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민규 선수와 함께 오세훈 선수가 A 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오세훈 선수도 이번 A 대표팀 첫 발탁입니다. 이 선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 대표팀 때까지는 꾸준히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동안 이제 잊혀졌었죠. K리그에서도 이제 울산에서 뛰다가 일본을 진출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좀 시야에 멀어졌었는데 맞습니다. 최근에 갑자기 부활을 했습니다. 이제 시미즈로 이적을 했었는데 시미즈에서 그렇죠. 최초로 두 시즌 동안 3골밖에 못 넣었어요. 좀 부침이 있었죠. 네, 뭐 도움도 하고 뭐 이런 기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골수가 굉장히 부족했고 또 팀도 강등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승격팀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으로 이적을 해서 지금 현재 16경기 6골을 넣고 있습니다. 근데 공격을 이제 뭐 나상호 선수 이런 선수를 같이 좀 이끌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선수나 나상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마치다가 지금 승격팀인데 깜짝 제1리그 선두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.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의 핵심 주전 공격수다.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오세훈 선수의 발탁기는 충분하겠죠. 그렇죠. 사실 오세훈 선수가 조규성 선수랑 연령별 대표팀 때 꾸준히 이제 같이 뽑히면서 경쟁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조규성 선수가 먼저 A 대표팀 기회를 받았고 오세훈 선수는 좀 늦어졌는데 조규성 선수가 빠진 사이에 오세훈 선수가 기회를 받게 돼서 오세훈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새로운 이제 원톱 경쟁자의 새로운 도전자가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이게 원래 오세훈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더 우위였어요. 그 그렇죠. 당시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안양에서 뛸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. 대표팀 가서 세훈이한테 등지고 딱딱 어떻게 그렇게 배웠다, 등을 그렇죠. 잘 지냐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조규성 선수가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면서 대표팀 주전이 먼저 됐죠. 네. 근데 이제 오세훈 선수도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. 이 기회로 좀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세훈 선수한테 직접 달린 거겠죠. 네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
오른쪽 풀백 자리를 메워줄 두 선수입니다. 네. 오른쪽 풀백에 서령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김문환 선수도 최근에 이제 소팀에서 경기 못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부상이란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싹 새 얼굴을 내세운 것 같은데 둘 다 K리그 1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오른쪽 풀백들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먼저 황재원 선수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황재원 선수도 이제 축구 팬분들 또 대표팀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미 익숙한 얼굴이겠죠. 아시안 게임에서 맨날 뽑아야 된다, 그렇죠. 뽑아야 된다 많이 나왔던 선수죠.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사진을 보시면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고 황재원 선수가 뭐 대구의 이제 엄청난 희망으로 떠오르고 그렇죠. 요즘은 이제 박찬현 감독 체제에서 센터백으로 기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오른쪽 풀백의 주 포지션이고 이 선수가 이전부터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되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이미 뭐 열린물 대표팀이나 K리그에서 보여준 선수인 만큼 이번 기회가 아마 앞으로 이제 길게 이어질 A대표팀 생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. 싶습니다. 이제 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서울로 이적을 해서 뭐 바로 주전으로 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지금 뭐 도움 개수는 2개인데 사실 그 도움보다 경기장에서 뭐 뛰는 그런 활동량이나 영향력이 영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김기동 감독도 정말 신뢰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. 뭐 간혹 가다가 뭐 실수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활약 자체는 대표팀에 뽑히기에는 손색이 없었다. 네,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두 선수가 최근 K리그 젊은 풀백들 중에 손꼽히는 선수들이라서 물론 이제 댓글에도 나오는 황문기 선수나 다른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잘 정착해 준다면 거의 한 10년은 오른쪽 풀백을 이 두 선수가 그렇죠. 책임져 줄 수도 있는 연령대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변경을 한 거잖아요. 이제 풀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한 건데 사실 이 두 선수들은 뭐 원래 오른쪽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라서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은 다른 포지션에도 뛸 수 있죠. 그렇죠. 네, 뭐 그런 미드필더나 점을 뛸 다 수 고려를 해서 발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이 선수들입니다. 포항 출신 선수들이에요. 네. 둘 다 이제 포항에서 일본 제1리그로 이적한 하창래 센터백 선수랑 수비수 박승우 선수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는 박승우 선수가 첫 발탁이 됐습니다. 네. 뭐 박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킥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죠. 뭐 굉장히 하부리그부터 그렇죠. 이 선수도 대기만성형 선수잖아요. 박진섭 선수와 비슷하게 그 인간 승리 케이스 그쵸.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선수가 K3 부산교통공사로 기억을 하는데 K3 리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 스틸러스를 통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까지도 밟았었고 그렇죠. 네. 이제는 대표팀까지 오게 된 좀 그런 드라마틱한 커리어를 지닌 선수고 이 선수의 장점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. 그렇죠. 수비형 미드필더, 풀백 그리고 센터백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선수라서 이 선수도 만약에 A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. 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박창현 선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파이터형 그렇죠. 수비수 라고 볼 수 있고요. 굉장히 뭐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94년생으로 굉장히 베테랑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첫 발탁이지만 소속팀에서는 베테랑이죠. 그렇죠. 현재 이제 나고야에서 뛰고 있는데 김동 감독이 뭐 당연히 지켜보고 현재 폼을 고려해서 뽑은 발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선수가 굉장히 뒤에서 파이터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쓸어줄 수 있는 선수. 이 선수가 실제로 보면 되게 등치도 좋고 수비수처럼 생겼어요. 그렇죠. 약간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상대들을 봤을 때 뭐 싱가포르, 중국이잖아요.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피지컬적으로 좀 우위를 정할 그렇죠. 수 압도할 수 있겠다는 있는.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런 선수들이 뽑혔고 그래서 이제 포항 팬분들이 좀 이번에 뿌듯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많이 뭐 뽑혀서? 지금은 이제 포항 소속은 아니지만 하창래 선수라든지 박승우 선수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소개드릴 황인재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뽑혀서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황인재 선수로 넘어가 보면 황인재 선수는 사실 올 시즌 K리그1 현재 골키퍼 중에 폼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. 정말 잘 먹더라고요. 네. 지금 포항이 K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. 그렇죠. 리그 전체에서 최소 실점 14경기 12실점만 내주고 있는데 그 실점의 배경에는 당연히 황인재의 선방이 있다. 굉장히 결정적인 선방들을 매 경기마다 해주는 선수고 안정감도 좋습니다. 발밑도 준수한 선수라서 팬들은 왜 황인재가 안 뽑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발탁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지금 김순규 선수가 아시안컵 때 당한 부상으로 좀 꽤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3월 소집 때는 이창근 선수가 소집이 됐었고 이번 소집 때는 현재 폼이 제일 좋은 황인재 선수가 소집이 됐는데 황인재 선수가 포항에서 보여준 실력만 대표팀에서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조현우 선수랑도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. 그렇죠.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팀에서는 신인이기 때문에 입지가 2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K리그에서 폼만 따진다면 충분히 그 정도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. 라고 그 정도로 좋은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2경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
네, 이렇게 지금 새로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쏙쏙 넘어가서 다시 네. 명단을 보면 그럼 이제 이번 대표팀 명단 중에 안 뽑힌 선수 중에 좀 아쉬운 선수가 있으신가요? 뭐 얘기 많이 나왔던 선수 같은데 이승우 선수. 아 네. 그렇죠. 이승우 선수. 이승우 선수가 늘 대표팀 명단 네. 발표 때마다 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. 그렇죠. 이승우 선수가 뭐 선발로 많이 뛰진 않았지만 뭐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경기를 바꾸는 그런 활약들을 많이 했잖아요. 김은중 감독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교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골을 굉장히 꾸준히 넣고 있어요. 그렇게 나오면서도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런 자원으로 뭐 조커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대표팀과의 좀 인연은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선 자원이 너무 많은 게 조금 그렇죠. 예, 경쟁자들이. 거기서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승우 선수 대신 배준호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찼으니까 뭐 그런 셈이 될 수 있겠죠. 네. 새로 뽑힌 걸 보면. 그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저는 조금 아쉬운 선수로는 정호연 선수가 이제 3월에 이어서 연속 발탁이 되지 않았다는 점.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김도훈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가 이제 대표팀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. 네. 삼선 미드필더 이 자리를 조금 더 경험 많은 선수들을 일단 두 경기를 넘어가고자 한 것 같아요. 본인이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용호, 정호연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선수들이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를 한다면 그 파트너 자리에 정호연 선수가 들어가기에는 네.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그리고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고 있는 홍현석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서는 기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정호연 선수는 뭐 그래도 지금 소속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면도 네. 있긴 하겠지만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대표팀 세대 교체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도 태국전에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. 네네. 정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뭐 앞으로 발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.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?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? 뭐 전술이라든지 포메이션이라든지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자면 네. 김동 감독이 울산 시절에 많이 활용했던 전형은 뭐 4-2-3-1 일단 그렇죠.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.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거기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특히 이제 배준호 선수라든지 또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존재를 생각하면 4-2-3-1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.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우리가 그동안 쭉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원볼란치가 아니라 투볼란치를 두면서 좀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정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어와도 기존 선수들과 발을 맞춰온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1년 3개월 빠졌다고 해도 곧바로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정호영 선수를 그래도 활용을 해볼 것 같고요. 근데 정호영, 박용호 투톱은 조금 뭐 힘들어 보이고 투볼란치? 네, 투볼란치 좀 힘들어 보이고 정우영과 뭐 황인범을 이제 중간에 놓고 뭐 위에 이강인 선수, 이재성, 뭐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는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베스트 11을 예상을 한번 짜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원톱은 누가 할까요? 저는 주민규 하겠습니다. 네. 주민규 그래도 대표팀 경험이 조금이나마 더 있고 네. 뭐 그런. 그리고 뭐 근데 주민규 선수보다는 최근 폼이 오세훈 선수가 소속팀에선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? 지금 뭐 두 경기 다 하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을 뽑아보자면 기본적으로 베스트를 뽑아보자면 일단 주민규. 그래도 전 주민규 하겠습니다. 네, 주민규, 뭐 손흥민, 이재성, 4-2-3-1인가요? 네, 4-2-3-1 하겠습니다. 이강인 하겠습니다. 안정적인 선택이네요. 네. 그리고 황인범과 정우영을 놓고 왼쪽에는 김진수 선수 역시 그리고 중앙에 지금 현재 자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중앙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, 대표팀 경험이 있는 선수라면 권경원, 조유민 선수가 유력하긴 한데 전 공경원, 하창래 하겠습니다. 권경원 하창래. 네. 그리고 오른쪽에는 황재원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조현우.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이네요. 보수적인 선택. 네, 기본적으로. 네, 왜냐하면 황재원 선수 자리를 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황재원 선수는 이강인 선수랑 같이 아시안 게임을 뛰었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좀 더 낫다고 판단했고. 담당 구단이 어디시죠? 저는 서울입니다. 최준 선수 소속팀이 어디시죠? 제 담당 뭐 구단의 소속 선수긴 하지만 현실적인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습니다. 그럼 저는 제 예상은 저도 주민규 선수 그대로 두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4-2-3-1 아까 제가 4-2-3-1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지만 과감하게 4-1-4-1로 상대가 약팀이지도 않겠습니까 또? 그렇죠.
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아 정우영 선수 그대로 가는 건가요? 저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저는 박용우 선수. 아 박용우 선수. 최근에 혼자 그 네. 사우디에 돈을 많이 쓴 강팀들을 상대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저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예상이니까. 그렇죠. 네. 있는 자원 중에서. 뭐 어쨌든 뭐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. 저 봤을 때 황인범 선수도 사실 전 투볼란치를 놨지만 사실상 뭐 경기하다 보면 사실 2, 3선에서 많이 뛰어다니는 거니까. 선수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뭐 예상은 이 정도로 해봤고, 그럼 이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일단은 대표팀은 6월 2일에 인천공항에서 수집을 해서 곧바로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A매치 기간 때 첫 경기가 원정일 경우에는 네, 곱장 소집이 돼서 바로 출국하는 경우들이 많았죠. 그렇죠. 네. 이번에는 이제 근데 뭐 유로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일단은 6월 2일 날 곧장 소집을 해서 바로 출국을 하는 걸로. 네, 그래서 6월 6일에 이제 싱가포르와 경기를 하고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7일 새벽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이후로 이제 국내에서 소집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한 다음에 11일에 중국을 상대로 2차전을 치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김도우 감독 체제 명단을 살펴봤는데 네. 임시 감독이지만 두 경기 그리고 거의 이미 우리가 뭐 최종 예선 진출은 3차 예선 진출은 확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일단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뽑힌 만큼 뭐 결과도 가져오면서 이 선수들의 지금 가능성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A 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. 이 선수들이 또 잘해주면 대표팀에 향후 이제 새 감독이 왔을 때 활용할 그렇죠. 수 있는 풀이 넓어지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기존 선수들도 굉장히 경쟁 상대로서 경쟁을 하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. 네, 그래서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A 매치 6월 소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